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최근 국회에서의 행태를 난동 수준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국무위원이라는 신분도 잊은 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호통치고 마구잡이식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은 문자 그대로 안하무인 그 자체입니다. 감히 나한테 듣기 거부한 소리를 하거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입니다. 여성장관 관음증이니 소설을 쓰시네. 말 안 듣는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지휘랍시고 등 구사하는 언어에서도 집권당 대표까지 지낸 여성장관의 품위와 격조, 예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진중권 전 교수가 일진 출신이냐, 이분 껌 좀 씹으시네라고 힐난을 했겠습니까? 정말 권력에 취해서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인지 타고난 DNA가 그런지 알 길이 없지만 마침 추 장관의 돈키호테적 독성과 아집, 자기중심적 행태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 장관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심평 변호사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추 장관은 초임 판사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면서 대법원을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영어로 unfit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한국헌법학회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개혁 국민연대 상임대표, 엠네스티 법률가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신망 있는 법조인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젊은 시절 추 장관이 어떤 인성과 인품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맞지 않는 자, unfit person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직에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고통에 대해 서술을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공적인 자리에 부적합한 인물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이 아닌가 한다면서 그들이 일으키는 소란들이 사실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국민은 짜증스럽다. 그런 식의 행동이 검찰개혁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추 장관은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 처음부터 추 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직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국회에서 안하무인격 태도, 관음증 같은 저급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어느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한 태도 등을 볼 때 공정한 국가 사법 질서 한 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법무장으로서 그는 도저히 적합하다 할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신 변호사는 캠퍼스 여학생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성향을 지녔거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교수를 해서는 안 되는 캐릭터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처럼 언피트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다수 존재한다고 본다.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도 큰 불행이지만 그 저주받은 운명의 동심원을 그리며 우리에게 미쳐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면서 추 장관과
의원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 것입니다. 신 변호사는 들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추 장관의 요즘 행태를 보면 그가 초임 판사 시절 일이 생각난다고 과거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1985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받은 추 장관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당시 서울 서소문에 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여성 판사에게 지방 발령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신 변호사는 유괴 질서가 엄격한 사법부에서 초보 판사가 대법원에 와서 더욱이 자신의 입지에 관한 불만을 하소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정하기 힘든 일이었다. 법원 행정처 간부들은 대부분 추미애 판사의 행동에 격앙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윗분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하소연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가 있지 하는 한탄을 간부들에게 수차례 들었다고 신 변호사는 소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한 채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 그 바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젊은 추미애가 지금은 법무장관 추미애의 모습에 그대로 살아있음을 본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가 싶다면서도 그가 조금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회복하여서 국가의 중대사인 법무부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나아가서 검언 유착 사건에 관해서도 반대편의 항변에 귀를 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신 변호사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신 변호사의 논평에 대해서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신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신평 교수의 지적처럼 추 장관의 거친 언사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은 자기 진영 사람들은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을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중을 알고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에 골몰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국회에서까지 유아 독존적 언행으로 국회를 모독하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직접 험한 꼴을 당한 야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볼썽사나운 꼴을 봐야 하는 국민, 나아가 민주당도 불편하기 짝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에게도 결과적으로 부담이 되고 레임덕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더 이상 망신을 당하기 전에 추 장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지만
이제 원하는 대로 윤석열 총장도 허수아비 총장이 된 마당이니 문 대통령이 조기에 결단을 내려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